뭐야?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너무 덥지 않겠어? 오케이. 문제 해결. 멈춰서 생각하기 2. 언제나 후회만 하는 사자.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은 후회한 적이 많이 있나요? 리더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 행동이 가져올 장점과 단점에 대해 충분히 멈춰서 생각하고 행동한답니다. 여러분도 성급한 결정으로 후회하지 말고 멈춰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한국 영 리더십 센터. 아빠 그거 몇 번? 29. 아프리카의 초원에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살았어. 그런데 이 사자는 언제나 후회만 했지. 발톱 좀 다듬어 주세요. 요즘 유행하는 바짝 쌍둥 발톱으로 해드릴까요? 사자는 대뜸 네. 그러고는 꼭 후회를 하는 거야. 아이 참, 이건 사자 발톱도 아니고 고양이 발톱도 아니야. 갈기 좀 다듬어 주세요. 요즘 유행하는 뾰족 팍팍 갈기는 어떠세요? 사자는 대뜸 네, 좋아요. 그러고는 또 후회하는 거야. 아이 참, 이건 사자 갈기도 아니고 닭 볕도 아니야. 이렇게 사자는 언제나 후회뿐이었어. 그러다 보니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다른 동물들을 슬슬 피해 다녔지. 고민하던 사자는 부모님에게 물어봤어. 엄마, 아빠, 사실은 고민이 있어요. 오, 우리 귀염둥이 아가 왜 이렇게 살이 쭉쭉 빠졌니? 털도 푸석푸석하고. 그래, 고민이 뭐지? 저는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꼭 후회를 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엄마 사자가 말했어. 그러고 보니 네가 더 어렸을 때 굴러간 공을 찾으러 가시던 물에 뛰어들고 나서야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를 하더구나. 아빠 사자도 말했어. 한 번은 네가 타조를 짓궂게 놀리다가 그 큰 발로 퍽퍽 걷어챈 뒤에야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를 했지. 갑자기 사자의 엄마 아빠가 무릎을 탁 쳤어. 옳거니, 네가 언제나 후회만 하는 이유를 알겠다.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깊이 하지 않기 때문이야. 먼저 생각을 하라고요? 그래, 네가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정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 뒤에 그중 한 가지를 골라야지. 역시 부모님에게 물어보기를 잘했다니까. 사자는 부푼 가슴으로 초원을 뛰어다녔어. 너무 기뻐서 풀숲에서 빙글빙글 돌며 노래까지 불렀지.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사자야. 그런데 어디선가 낯선 소리가 들려왔어. 킁킁, 낯선 냄새도 나네. 이게 뭐지? 아, 사냥꾼이다. 사자는 자기도 모르게 풀숲에서 뛰쳐나갈 뻔했어. 그러다가 문득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지. 가만, 생각 좀 해보자. 지금 내가 나갔다가는 잡히고 말 거야. 꼼짝 말고 숨어 있자. 그런데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할까? 그래,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나는 밤에도 잘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사냥꾼들이 우리 동물들을 해칠 텐데.
그렇지. 그렇게 해보자. 밤이 되자 사냥꾼들은 잠이 들었어. 내일 사냥을 하려면 푹 자둬야 하거든. 이때 사자는 살금살금 풀숲을 빠져나왔지. 다음 날 아침, 사냥꾼들이 부스스 눈을 떴어. 잘 잤다. 이제 슬슬 사냥하러 가볼까? 오, 그런데 저쪽에 뭉게뭉게 피어나는 먼지는 뭐지? 그건 바로 초원의 동물들이 떼지어 달려오며 일으키는 흙먼지였어. 캬우. 깜짝 놀란 사냥꾼들은 헐레벌떡 도망쳐 버렸어. 와, 우리가 사냥꾼을 물리쳤다. 모두 사자 덕분이야. 그러니 사자더러 초원의 왕이라고 하지. 맞아. 생각하는 게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사자는 마음이 아주 뿌듯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거든. 이야기 속 리더십.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책은 생각 없이 행동한 뒤에 언제나 후회만 하는 사자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멈춰서 생각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사자는 늘 생각하지 않고 행동부터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자는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에 그러지 말 거라며 후회만 했지요. 부모님은 그런 사자에게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사자의 문제는 멈춰서 생각하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알아낸 사자가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사냥꾼들과 마주쳤어요. 사자는 풀숲에서 뛰어나갈 뻔하다가 문득 행동하기 전에 멈춰서 생각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사자의 부모님은 무엇을 결정하거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었지요. 사자는 지금 풀숲에서 나가는 것과 일단 숨어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나은지, 만약 숨어 있어야 한다면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풀숲에서 나간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열심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이렇게 멈춰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한 사자는 또 후회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자는 지금까지 한 행동들 중 가장 옳은 행동을 하여 초원의 동물들을 사냥꾼으로부터 구해냈어요. 앞으로 사자는 언제나 후회만 하는 사자가 아닌 언제나 멈춰서 생각하는 사자가 될 거예요. 그래야 다른 동물들을 다스리는 위대한 초원의 왕답지 않겠어요?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주인공 사자는 왜 언제나 후회만 하는 사자일까요? 부모님은 사자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해 주었나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만약 사냥꾼들을 본 사자가 풀숲에서 뛰쳐나갔다면 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사자라면 어떤 방법으로 사냥꾼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써보세요. 리더십 속 멈춰서 생각하기. 행동보다 중요한 생각. 리더에게는 행동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생각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생각이 더 중요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앞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겨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를 참기 힘들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결정부터, 행동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생각의 끈을 꼭 잡고 멈춰서 생각하기 시간을 더 늘려보세요.
결과는 실수나 후회가 아닌 만족과 성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장점과 단점 생각하기. 결정과 행동을 하기 전에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리려는 결정과 내가 하려는 행동의 장점과 단점이에요. 적어도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기 전에 세 가지 이상의 가능성들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그 다음에는 각 방법마다 그에 따르는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각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생각한 뒤에 가장 단점이 적고 장점이 많은 방법을 선택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멈춰서 생각하기를 잘하려면 첫째, 무슨 일에 맞닥뜨리면 잠깐 생각해보자 하고 주문을 외우세요. 일시정지 표지판 같은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아도 큰 도움이 돼요. 둘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머릿속에서만 떠올릴 게 아니라 종이에 차근차근 써보세요. 셋째, 멈춰서 생각한 뒤 행동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해보세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할 만한 행동을 했다면 반드시 이유를 찾아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잠깐 생각 노트. 멈춰서 생각하기를 잘하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일주일 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의 잠깐 생각 노트를 써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에 따른 결과를 상상해보세요. 문제 해결. 창의적인 문제 해결 1. 꼬마 추장 우수리. 나만을 위한 지혜는 리더의 지혜가 아니에요. 리더의 지혜는 다른 사람의 고민을 덜어주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 가치를 드러내지요. 지혜로운 리더 꼬마 추장 우수리. 여러분도 우수리처럼 멋진 리더가 되어보세요. 한국 영 리더십 센터.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지혜롭기로 이름난 꼬마 추장 우수리가 있었어요. 우수리는 하루에 3번 마을을 돌아다니며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남다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요. 꼬마 추장 우수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른 아침이에요. 두 사람의 농부가 아웅다웅 다투고 있어요. 이 땅은 내 밭 옆에 있으니 내 땅이지. 아니지. 내 밭 옆에 있으니 내 땅이지. 두 농부는 자신들의 밭 사이에 있는 땅을 놓고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겼어요. 다툼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땅을 똑같이 나누면 되잖아. 그러더니 막대기를 들고 땅에 선을 쭉 그었어요. 그러자 한 농부가 외쳤어요. 내 땅이 더 작잖아. 다시 선을 쭉 긋자 이번에는 다른 농부가 투덜거렸어요. 비뚤어졌어. 내 땅이 훨씬 작아. 그때 꼬마 추장 우수리가 나타났어요. 우수리는 두 농부에게 말했어요. 그 땅에 두 분이 함께 옥수수를 심어 가꾸세요. 그리고 옥수수를 거둘 때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되지 않겠어요? 아하, 그게 좋겠군요. 두 농부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어요. 해님이 하늘 꼭대기에 올라왔어요. 구구구구 구구구구구. 닭 한 마리가 흙을 콕콕 쪼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 5명이 우르르 몰려와 아유 내 닭, 아니 내 닭이에요 하며 모두들 자기 닭이라고 우겼어요. 사람들은 그 닭이 왜 자기 닭인지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 닭은 벼슬이 아주 탐스러워요. 내 닭은 새벽마다 꼭 끼요 하고 울어요. 내 닭은 좁쌀을 아주 좋아하지요.
세상에, 어느 닭이 안 그럴까요? 그때 꼬마 추장 우수리가 나타났어요. 닭 주인을 찾기는 아무래도 어렵겠네요. 그냥 저 닭을 잡아 함께 먹는 게 좋겠어요. 그러자 네 사람은 좋아서 입이 해벌쭉 벌어졌는데 한 사람만 울상을 지었지요. 꼬마 추장 우수리는 그 사람에게 닭을 건넸어요. 자, 이 닭을 가져가세요. 진짜 주인만이 자기가 키운 닭을 소중히 여길 테니까요. 닭 주인은 그제야 환하게 웃었지요.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이에요. 집집마다 옥수수빵을 굽는 고소한 냄새가 솔솔. 엄마, 아직 안 됐어요. 꼴깍. 이제 다 돼간단다. 조금만 기다리렴. 아이들은 빵이 구워지길 기다리며 침을 꼴깍꼴깍 삼켰어요. 그런데 내 빵이 없어졌다. 옥수수빵을 잃어버렸다며 큰 소리를 친 사람은 펄펄 뛰며 앞집, 옆집, 뒷집을 뒤져보고 사람들 입안까지 살펴봤죠. 마을은 또 한바탕 떠들썩해졌어요. 지혜로운 꼬마 주장님, 옥수수빵 도둑을 잡아주세요. 난 도둑을 잡지 않겠어요. 옥수수빵이 없어진 건 배고픈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그건 다 추장의 잘못이지요. 대신 꼬마 추장 우수리는 부하에게 창고 안에 있는 옥수수 가루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 이 옥수수 가루로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빵을 만드세요.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은 고소한 옥수수빵으로 잔치를 벌였답니다. 꼬마 추장 우수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졸려. 엄마 품에 안긴 우수리가 긴 하품을 했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추장이지만 우수리는 아직 엄마 품이 마냥 좋은가 봐요. 꼬마 추장 우수리야, 잘 자. 이야기 속 리더십. 새로운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이 책은 꼬마 추장 우수리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여 지혜롭게 해결한다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나이는 어리지만 지혜롭기로 이름난 꼬마 추장 우수리가 있었어요. 오늘도 우수리는 마을 일을 살피러 다니다가 싸움을 하는 두 농부를 보았어요. 두 농부는 자투리 땅을 서로 자기의 땅이라고 우겼지요. 우수리는 농부들에게 그 땅에 함께 옥수수를 심어 기른 다음 거두어들인 옥수수를 똑같이 나누면 된다고 말했어요. 또 꼬마 추장 우수리는 닭 한 마리를 두고 자신의 닭이라 우기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수리는 닭을 잡아 다 같이 나눠 먹자고 했어요. 그러고는 그 중에서 울상을 짓고 있는 사람에게 닭을 주었지요. 닭 주인이라면 애써 키운 닭을 잡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요.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먹을 옥수수빵이 없어졌다며 한 사람이 소란을 피웠어요. 그 모습을 본 우수리는 도둑을 잡기는커녕 옥수수빵을 잔뜩 만들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게 해주었어요. 배고픈 사람을 만든 것 또한 추장의 잘못이라면서요. 이처럼 나이는 어리지만 멋지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꼬마 추장 우수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무릎을 치며 감탄할 정도로 멋진 창의적 사고력을 보여준답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꼬마 추장 우수리는 땅을 두고 싸우는 두 농부를 위해 어떤 해결 방법을 내놓았나요? 꼬마 추장 우수리가 닭을 잡아 다 같이 먹자고 하자 왜 한 사람은 울상을 지었나요?
꼬마 추장 우수리는 왜 옥수수빵을 훔쳐간 도둑을 잡지 않았나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마당에서 자라던 사과나무 가지가 옆집으로 넘어갔어요. 옆집 주인은 그 가지에 달린 사과가 자기 땅으로 넘어왔으니 자기 것이라고 우겼어요. 사과나무 주인은 자기 집 마당에서 자란 사과나무이니 자기 것이라고 했어요. 꼬마 추장 우술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리더십 속 창의적인 문제 해결. 창의력은 무엇일까요? 창의력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기발한 생각을 해내는 능력을 말해요.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창의성이 지능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하지요. 같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창의성에 따라 문제 해결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창의력은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어요. 과학이나 음악, 문학과 같은 학문적 분야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학교, 가정,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하니까요. 창의력 있는 사람들. 아인슈타인은 가장 창의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혀요. 그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보다는 수학 문제를 혼자 힘으로 푸는 데 관심을 기울였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지요. 또한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과학이 아닌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처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된답니다. 창의력 기르기. 창의력도 반복적인 훈련으로 키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어른의 시각에서 볼 때 틀린 해결 방법을 말하더라도 일단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어야 해요. 그래야만 실수나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계속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엉뚱한 질문이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해요.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해야 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기도록 이끌어주세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우리 집 문제 해결사. 우리 가족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씩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나중에는 친구들의 문제를 들어보고 창의적 해결 방법을 제안해 보는 것도 좋아요. 아빠의 문제와 해결 방법은, 엄마의 문제와 해결 방법은, 형제 혹은 자매의 문제와 해결 방법은, 친구들의 문제와 해결 방법은